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지역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위기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우려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로 인한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했는데 무슨 잡코인이나 밈코인 폭락하듯이 주가가 50% 빠지는 모습을 시전했습니다. 여기에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달 대비로나 또 예측치 대비로나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 키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증시 마감 이후에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호실적은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은행 위기가 끌어내린 투심을 다시 반등시키는 재료로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재미를 쏠쏠하게 본 게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시간 외에서 4% 넘는 급등세를 확인했습니다. 빅테크 대장들이 나름의 선방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역시 닷새 만에 다시 28,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행 시스템 위기가 재점화되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에는 긍정적인 배경이 마련됐고 여기에 빅테크 대장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등장해주면서 빅테크와 동조화가 강한 비트코인도 바로 급반등해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미디어에서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브릭스의 확장입니다. 이게 사실 글로벌 패권 질서의 재편이라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긴 한데 하필 브릭스가 미국에 맞서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꺼내들다 보니까 크립토 진영에서도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들은 CBDC의 확장과 더불어서 CBDC가 보편화됐을 때 리플이 가질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질지 모를 브릭스 진영의 기축통화 내지는 준비통화로서의 가능성 이런 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변 상황들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같은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이시라면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미국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 시스템 위기가 다시 재점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퍼스트 리퍼블릭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50% 폭락을 확인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사실상 1,000억 달러 이상 예금이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발생하면서 아주 그냥 마탱이가 간 겁니다. 이게 이 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파산 이슈로 불거지고 이게 그러면서 다른 중소형 지역 은행들로까지 번지게 될 경우에 미국 경제가 한바탕 흔들리는 상황, 지난 3월 상황의 이 재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투심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감을 더한 것은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빅테크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시장의 예상을 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액 528억 달러를 넘기면서 월가의 전망치 51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지능형 클라우드 비즈니스 부문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건데 챗 GPT와 엮인 영역에서 재미를 봤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소는 아예 나름 장사를 좀 더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 오픈 AI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밝히면서 거의 1년 만에 주가 $300를 탈환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됐던 유튜브 광고 매출이 66억 9천만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 66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매출은 74억 5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알파벳과 구글 그리고 유튜브가 처한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뭔지가 이런 실적 결과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소의 AI 계획처럼 눈에 띄는 플랜 발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를 올리는 재료를 주입시켰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이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은 반가운 부분이 있지만 미국 시장 전반을 바라보면 우려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인데 이번에는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로나 예측치로 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1.3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한다의 전략가 에드워드 모야는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 전망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 높이는 대신에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300억 달러 삭감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백악관은 만약 공화당의 부채 한도 관련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미국은 빠르면 7월에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회가 설정한 겁니다. 현재 31조 3,810억 달러로 잡혀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시킨 부작용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은 세수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4월 세수 유입이 전년 동월 대비 29% 줄어들면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1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115.83bp까지 추가로 반등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일종의 보험으로 만약 1년 안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국채 가격의 지금 기준으로는 1.15%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2-3개월 안에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개월물의 금리 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그래도 결과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지난 3월에 그랬던 것처럼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 같은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호실적이 투심을 당기면서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직후에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닷새 만에 다시 28,0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투심 상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6을 기록하면서 다시 탐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하면서 47%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고 지금의 장세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5일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차트 읽기 되게 쉬운 상황인데 상황은 그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장은 2022년에 끝났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업트렌드 그러니까 위쪽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우시안 채널 상단 밴드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간 밴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면 비트코인 강세 랠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오른쪽에 2018년 강세장 직전 상황과 왼쪽의 지금 상황이 매우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해외 크립토 커뮤니티와 미디어에서 특히나 주목도를 높이는 키워드는 단연 브릭스입니다. 안 그래도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가 크립토 진영에는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브릭스의 확장성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가 19개 나라라는 와처그룹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식 가입 신청 국가가 13개 나라이고 비공식 신청 국가가 6개 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이름들은 거론되진 않았지만 알제리와 이집트, 이란,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오일머니의 브릭스 진영 진입이 눈길을 끄는데 브릭스는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구매력 측면에서 G7 진영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게 2025년을 지나서 2030년이 되면 그 갭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인데 아직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포텐셜 상당하다라는 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관심사는 브릭스 진영이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 국가들의 통화로 무역 결제를 이미 시작했고 브릭스 공용통화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린폴리스는 트럼프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을 역임한 조셉 설리번의 칼럼을 실었는데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브릭스 통화는 달러 지배력을 흔들 수 있다. 이 양반은 유로존과 브릭스의 차이점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유로존이 밀접한 영토에서 비슷한 생산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모여 있어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 경제 파워에 있어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면 브릭스의 경우에는 대륙별로 국가들이 산재돼 있어서 다양한 상품의 역내 교역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5개국의 중앙은행들이 브릭스 내수용과 무역용으로 화폐를 이중 관리하는 그런 점은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고 브릭스가 탈달러에 성공을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서 브릭스의 변화 상황은 세계 경제 다극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릭스 진영 자체 내부의 역내 교역은 충분히 가능하고 유로존과도 차별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달러의 소멸로 이어지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2030년 그 이후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브릭스 국가들의 CBDC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CBDC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건 예를 들면 러시아 루블 CBDC와 중국 위안화 CBDC가 서로 복잡한 별도의 교환 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이걸 가장 잘 현실적으로 이미 구현하고 있는 솔루션이 리플의 ODL이고 그렇다 보니까 CBDC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때마다 리플 레저와 XRP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브릭스 진영의 기축통화 반열 내지는 리저브 커런시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 어쩌면 달러 패권 이후의 통화 패권 시대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암호화폐 약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를 비롯한 피아트 머니가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상황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피아트 머니가 종이 쪼가리가 된 상황이고 미국 달러 구매 한도를 국민 한 사람당 200달러로 제한을 하고 달러 해외 송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상황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3만 5천 달러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피아트 머니의 아포칼립스 버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